자, 지금 봤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 예문을 보일 텐데, 사실 참고로 이것은 선생님이 갖고 있는 함수 특강의 교재에 다 문제가 있어요. 참고로 하면 이건 전부 다 워크북에 다 있어. 그러니까 수투 워크북에 다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수에 보니까 해설지가 없네, 또 해답지가 없네 라고 하실 텐데, 여기 있는 문제는 전부 다 워크북에 다 포함된 문제들이다. 그중에 선생님이 발췌해서 예문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포커스 맞춰 볼 것은 우리 문제 푼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되나, 어떤 구조인가 이거 보라는 얘기죠. 어떨 때 쉽다고 했죠? 함수식이 있는데 미정수가 없으면 쉽다고 했어. 보니까 어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함수식을 줬죠. 그쵸? 두 번째, 여기 보세요. 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럼 x가 몇 개? 하나. 그러니까 x값 하나야. x값 하나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할 필요 없다?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이 그냥 0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함수식이 있는데 미정계수는 없어. 첫 번째, 그러니까 문장이 짧아. 두 번째, x값 알아? 알아. 그러니까 어때? 문제가 단순한 연산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이 문제도 함수의 식은 어떻습니까? 있는데 미정계수 없어. 그러니까 문제 짧아. 그리고 해당하는 x값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f'2가 얼마야? 오케이. 결국 이건 단순한 계산 문제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0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1 dx가 얼마냐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함수식을 알고 있습니까? yes. 두 번째, 미정계수 있습니까? 아니요. 정의역 알고 있습니까? yes. 단순한 계산 문제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매우 쉽다. 우리 따지면 보통 2번, 1번 문제는 이미 지수록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한 2번, 3번 정도에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 그렇다면 좀 레벨 조금씩 올려줄까요? 이게 되는 거죠. 잘 보시면 함수식 어때요? 있습니까? 예. 미정계수 있습니까? 예. 정의역 알고 있습니까? yes.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단순한 계산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뜻이고요. 미정계수가 막혀있기 때문에 구하는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미정계수구나. 그쵸? 결국 함수의 상태, 함수의 극한값을 통해서 미정계수를 구해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다음, 현재 이번 문제를 보시면 fx가 2x제곱 더하기 ax입니다. 설명되어 있어요. 함수의 식이 있습니까? yes. 미정계수 있습니까? yes. 그러면 구하는 건 뭐다? 미정계수는 뭐냐? 이게 되는 거야. 대신에 a가 함수식 안에 탐구했으니까 나는 함수의 상태를 물어보겠다. 즉 h가 0으로 간다? 0 한번 넣어봤어. 그게 뭐 가로 안에가 얼마냐? 가로가 1 되겠지. 그렇구나. 결국 가로 안에가 1이라는 것은 결국 정의역을 알고 있다. 즉 계산을 통해서 미정계수 a값 찾아오세요 라는 메시지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0부터 1까지 2x 플러스 adx가 4입니다. 상수 a값이 뭐죠? 물어봤어요. 결국 뭐냐면 함수식은 있는데 미정계수가 껴있다 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은 적분값을 통해서 뭐하자? 미정계수 a값을 찾는 거구나 라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정의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계산 문제야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레벨을 좀 높여볼까? 이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 문제를 딱 보시면 fx가 3분의 1의 x 함수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3ax인데 함수의 식이 있는데 미정계수가 박혀있죠? 예. 구하는 값이 뭐죠? 예. 상수 a의 최대값, a값 찾아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함수 함께. 자, 그럼 여태까지는 앞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정의역을 줬기 때문에 x값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식정리를 통해서 풀자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식이 없어요. 자, 식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뭐지? 상대방의 x값 공개 안 할 거야. 다시 말하면 그림을 그려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야? 하면은 바로 1대1 대응이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 x 하나당 y 하나지만 중요한 건 y 하나당도 x 하나씩밖에 안 되겠죠. 예, 이렇게 쌍을 이루는 얘기야. 그러면 올라갔던 그림 계속 올라가시고 내려갔던 그림 계속 내려가세요라는 뜻이겠죠. 한 번도
그러니까 볼록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설명해 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바로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극값이 없다는 것은 f'x의 부호 변화가 없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아, 그러면 이건 그래프가 있는데 살짝 보니까 f'x가 뭔데? 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것은 우리가 대충 봐도 2차함수꼴 이렇게 되는데 얘가 부호 변화 생기지 말라는 뜻이야.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 봐줄 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4분의 D는 뭐지? 라고 한다면 절반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H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다? 중근이거나 허근이다. 바로 X값 상태가 교점의 한계거나 없어야 된다 이 뜻인 거야. 그러면 현재 설명해 주는 것은 A제곱 빼기 3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A-3 이렇게 문제를 풀 거다. 즉 문제를 정리해보면 0부터 A가 3 사이이기 때문에 A의 최대값이 얼마냐? 라고 한다면 정답은 3이라고 찾아주는 문제가 되는 거야. 만약에 현재 나는 미분 개념을 몰라, 아니면 또는 기본적으로 수트 내용 자체를 몰라 라고 하시면 단순하게 이런 게 있구나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실제 우리 수험생들이 고3과 재생들이라면 선생님이 지금 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들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한번 가볼까요?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뭐냐? 바로 이런 거죠. 이건 2014 부호평에서 21번 문제야. 바로 킬러 문항이었고 전체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거의 상위권 3개 안에 들 텐데, 실제로 말하면 객관식을 찍어서 맞추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답률만 갖고서 주관식과 객관식을 비교하는 건 상당히 어렵겠지요.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이때 당시는 30번 문제와 더불어서 이게 사실상 랭킹 2등에 해당했던 난이도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현재 이 문제도 잘 살펴본다면 f'x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렇게 식을 준 거야. 그쵸? 이게 중요한 거야. 함수식 있습니까? Yes. 미정계수 있습니까? Yes. 그럼 구하는 값이 뭐죠?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뭐다?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가져와라 이거죠. 결국 미정계수의 제곱들의 합을 구해달라가 이 문제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없어요? 했더니 식이 없는 거야. 중요한 말, 이 조건문에 뭐가 없어? 식이 없어. 그럼 식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뭐야? 이거는 상대방이 너한테 연산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그림으로 내가 하는 말의 상황을 이해해봐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설명해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여기까지는 감소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부터 무한대까지는 나는 증가할 겁니다. 이 뜻인 거죠. 이것은 뭘 설명하냐면 x가 0보다 작으면요 f'x가 음수고요. x가 2보다 크다면 나는 그때는 f'x가 양수일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짝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으면 f'x가 어떻게 된다? 밑에 있어라.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 등호도 성립할 텐데 이 등호에 관한 설명은 따로 미분 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0보다 작으면은 결국 뭐 한다? 음수거나 0까지 가줄게. 또 2보다 커지면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건 f'x가 살짝 탐해 주셔보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 보이시죠? 나 마이너스 1놈이 0 된다 이 뜻입니다. 즉 나는 마이너스 1에서 0 나올 거야. 그리고 3차 함수야.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 거죠. 선생님이 볼 때 여기 왔거든요? 그거 어떻게 뚫고 올라갈까요? 아니죠? 밑에 있으라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 한다? 접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f'x가 결국 마이너스 1에서 접할 거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여기가 k라고 한다면 여기가 x-k 꼴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k가 되면서 현재 이 과정의 식은 바로 x제곱의 플러스 1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k다 이거야.
즉 여기가 바로 뭐다? A다, 여기가 바로 B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야? 라고 하는 것은 1-K제곱과 -K에 대한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여기는 K제곱이 합쳐지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2차 함수의 무슨 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K라는 건 어때? 라고 한다면 K라는 것을 내려간다면 여기까지 가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그림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보다 클 때도 양수란 얘기야. 아니면 K는 올라가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것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K라는 범위가 얼마하고 얼마 사이야 하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K가 2 사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범위에서의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와라 라고 하는 문제가 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문제에서는 이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이 상황의 식과 이 상황에 있는 제한 범위를 모조리 구해올 수 있겠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목표였지 하면은 실제 고2 때까지의 수투는 기본적으로 뭐다? 함수식을 다 주고 단순하게 미정계수도 안 준 상태에서 단순한 계산 위주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고2 때 배웠던 미분적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단순 연산 문제가 거의 90%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때까지 뭐 했다? 상대방이 낼 수 있는 때가 X값을 줄 때와 X값을 안 줄 때를 우리는 하나도 준비하면서 구분하면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는 게 정답인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달라지셔야 돼요. 상대방이 X값을 주면 단순한 식을 줘서 연산 문제 출제할 거란 얘기고 X값을 주지 않으면 지금같이 상대방이 문장을 던질 거야. 그러면 상대방의 문장을 그래프로서 설명해 주면서 반드시 뭐 한다? 특정 상황의 내용을 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함수식을 만들든지 아니면 특정한 식을 정리해서 미정계수를 구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문제를 바라봐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그냥 단순한 문제만 많이 풀어본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가지고 절대로 수학 2라든지 이 뒤에 나온 미적분 과정은 절대 공부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함수 fx가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a에 대해서 현재 이것이 오직 하나의 값을 갖도록 하는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벌써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떻죠? 식 있습니까? 미적계수 있습니까? 그쵸? 예. 근데 라지 fx가 오직 하나의 값을 갖도록 이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야? 라지 fx가 오직 하나의 값이라는 것은 라지 f 프라임 x의 부호 변화가 딱 한 번만 나와야 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라지 f 프라임 x가 뭐지? 라고 하면 양변을 미분하는 순간 fx가 되고요. 결국 fx인 x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a의 그래프를 그려라. 얘가 부호 변화가 한 번만 나오게 해줘 이 뜻인 거예요. 참고로 이거 미분해보면 이 fx의 그림을 그리려니까 이런 그림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 살짝 미분해보면 f 프라임 x라는 건 3x제곱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 1이구나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무조건적으로 뭐해라? 부호 변화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얘는 끝없이 올라갈 거고 끝없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값이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아마도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온다면 부호 변화가 이렇게 딱 한 번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한 번만 나오려면 바로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값, 즉 f1이라는 값이 양수이든지 아니면 0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f1을 넣어주면 얼마 나온다? 1 빼기 3 더하기 a인데 0보다 크거나 크고요. a가 바로 2보다 크거나 크다 이게 되죠. 그럼 2보다 작거나 크다 하면 내려가면 어디까지? 2까지밖에 못 가 이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이 뭐야? 하면 바로 정답은 2번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보통 보시면 알겠지만 오답률이 아까보다 훨씬 높아지네 이런 뜻이죠. 또 선생님이 이 문제 잘 풀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야 하면
바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상황 정리를 해와야만 그 다음에 식정리로서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함수 특강을 보면서 선생님이 분명히 올해 수능까지 5번은 봐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서는 이러이러한 게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되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건 뭐야? 함수식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정의역 x를 상대방이 나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 확인하셔야 돼요. x를 줬으면 단순한 계산 문제고 x를 안 주면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우리가 판독해 내야 한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꼭 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선생님이 오늘 우리가 설명했던 앞에 함수식이 있을 때의 경우를 설명했어요. 함수식이 있는 경우는 크게 몇 가지? 2가지. 하나는 뭐 한다? 기본적으로 미정계수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세요. 미정계수가 없으면 단순하게 뭐 한다? 이건 단순한 함수 형태만 구하면 되겠구나. 상대방의 x값을 주는 함수값, 극한값, 미분값, 적분값을 구해라 할 때는 단순 계산으로 문제 푸시고 그 밖에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등 기본적인 상대방이 x값을 주지 않고 나보고 구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 상대방이 원하는 특정 상황을 만들어서 x값을 찾아낸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값을 준다.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만약에 미정계수가 있는 경우는 꼭 기억할 것은 무조건 구하는 값은 미정계수다. 알겠죠? 그러면 조건문에는 원래 함수가 갖고 있는 함수 상태가 구하는 값이었잖아. 근데 얘가 조건 문자로 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상대방의 조건문에는 함수 상태, 그 함수 상태를 통해서 미정계수를 구하겠다라는 다짐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요, 우리 함수 특강의 내용 중 전체 과정이 4분의 1이 이제 끝났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심도 깊은 내용이니까 순차적으로 잘 쫓아오시고요. 살짝 이번 꼭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세 번째, 이제 난이도를 한 단계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